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하이트 마이크로메타를 이용한 위치도 및 대칭도 측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이트 마이크로메타라고 하는 것은 옆에 그림같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마이크로메타라고도 얘기하지만 하이트 마스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지금 옆에 도면에 있는 이 구멍의 위치도 어, 요 밑에 A 데이텀과 B 데이텀을 해서 위치도 하고 대칭도를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와 대칭도. 우선 자세하게 도면을 설명드리면은, 어, 여기 위치도에 우리가 MMS, 최대 실제 조건이 우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차는 제로이고, 요게 치수가 지금 커지는 방향이죠. 커지는 이 구멍의 치수가 커지는 방향에 커지는 것만큼 보너스 공차를 주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대칭도는 여기 데이텀이 D 데이텀입니다. D 데이텀이고 화살표 중앙이니까 요 데이텀의 중심면을 기준으로 해서 P 규제 형체인 요거 홈의 중심이 얼마큼 틀어졌는가 요거의 편이량의 2배가 된다. 이게 대칭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도는 요게 테드 값, 요게 이론적으로 정확한 값을 사각형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를 우리가 테드 값으로 해서 이론적으로 정확한 값이다가 표현하죠. 정확하게 여기 와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큼 틀어졌는가, 틀어진 거를, 반지름을 해서 그 2배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론적인 배경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우선 측정 항목이 뭐냐 하면은, 내가 구멍의 위치도에서는, 예, 측정 값의 우선 지름, 여기 하이의 지름, 요 위의 높이에서 아래 높이를 빼주면은 지름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고 그 측정 값의 중심값의 x값, 요 x값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밑면을 정반면에 B면을 정반면에 눕혀서 닿게 해서 이 높이를 재야 되겠죠. 이 높이 재고 이 높이 재입니다. 그래서 이 높이에서 이 높이 재면 x값이 둘 더해서 둘로 나눠주면 x값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y값은 지금같이 요 높이에서 요 높이 더해서 둘로 나눠주면 중심 높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요. 하나하나 잰 다음에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위치도의 계산값은 어떻게 하는가? 허용값은 어떻게 하는가? 허용값보다 계산 위치도 측정값이 적으면은 합격이고 계산값이 크면은 불합격이 되겠죠. 판정을 해라. 판정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칭도는 또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요 대칭도는 또 최대 실제 조건 MMC가 있습니다. 데이텀에도 MMC가 있고, 자, 데이터면은 요 면과 요 면이죠. 요 면의 면, 면의 데이텀입니다. 그래서 이 규제 형체인 요거와 요거의 홈에 또 MMC가 있고, 이 최대 실제 조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건가? 홈폭, 중심 높이, 계산값 이것도 실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치도의 정의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기하공차 시간을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여기는 실습에 관계된 이론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는 중심점이나 중심선, 중심면 또는 선, 평면과 같은 지시 대상의 형체가 정확한 위치로부터 벗어난 크기다. 정확한 위치로부터 벗어난 크기다 했습니다.
방향을 정하지 않는 경우는 위치도의 공차역은 원통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방향을 정하지 않는 거라고 했는데, 그럼 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 X 방향으로 0.05, Y 방향으로는 0.02 이렇게 방향을 정해줬습니다. 그러면 0.02, 0.05 직사각형 방향이 되겠죠. 이런 걸 방향을 정해주는 경우이고,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방향을 정해주지 않고 테드값, 이런 테드값, 이론적으로 정확한 테드값을 주어지고 여기에 파이로 해서 이렇게 공차를 주어줬습니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원통용이다 하는 것도 이렇게 원통용 이 안에 존재해야 되는데 여기에 파이가 0.08이다. 반지름은 0.04가 되겠죠. 여기 안에 들어야 합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위치도 계산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위치도는 여기에 이론적으로 정확한 중심에서부터 벗어난 편차, x 편차, y 편차의 제곱을 하면 됩니다. 네, 요거 숫자는 이론적으로 정확한 100에서 측정된 값 x를 빼주는데 요거 서로가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곱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다 플러스가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그래서 요 x 편차 구하고 y 편차를 구해서 그의 제곱을 해서 루트해서 자, 요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x 편차, y 편차해서 이게 직각이니까 요거에 직선이 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겠다. 요걸 구해서 요게 여기 두 배는 파이가 이렇게 되겠죠. 파이가 위치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편이량의 두 배가 위치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거 좀 지울까요? 그림이 삐딱삐딱하게 됐네요. 그 다음에 펜을 또 빨간색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x값이 100.05고 y값이 84.93이라고 한다면은 85보다 좀 적게 됐고 그 다음에 x는 100보다 더 크게 가공된 거죠. 요 그림 같이 된 겁니다. 라고 하면은 이때 위치도 값은 어떻게 되느냐? 위치도는 2 루트 하고 100 마이너스 100.05의 제곱 플러스 85 마이너스 84.93의 제곱 하면은 값이 0.172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일반 최대 시제 조건이 없을 때 위치도에서는 뭐 최대 시제 조건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데 허용 공차는 달라집니다. 여기서 허용 공차는 위에서 MMC 최대 시제 조건이 없으면 공차는 항상 0.08입니다. 근데 이 MMC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MMC는 보너스 공차입니다. 기본 공차, 이게 MMC, MMS를 적용한 기하 공차는 기본 공차, 요게 되겠죠? 0.08 플러스 요게 보너스 공차입니다. 아시겠죠? 보너스 공차. 그래서 요 테두리 선에서를 생각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건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축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지지수가 크게 되면 여기 큰 값이 나오게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테두리선 요게 m이 보너스다. 그래서 기본 공차 플러스 보너스다. 요거 꼭 지켜주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측정값이 요게 20.008이다. 그러면 공차 안에 들었죠. 0.1 공차 안에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위치도 공차는 기본 공차 0.08 플러스 실제 제작된 지수 20.008이죠. 여기서 마이너스
최대 실제 치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최대 실제 치수.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치수. 20에 여기서 지금 위에서 보면은 구멍이죠. 구멍이라고 한다면은 구멍은 20에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면은 구멍은 작아야 무게가 많이 나가죠. 그래서 최대 실제 치수는 19.9가 되겠습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치수가 최대 실제 치수가 되겠죠. 그래서 19.9를 빼면은 이게 값이 0.188이 나옵니다. 자, 허용 공차가 보너스 공차 요만큼을 줘서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죠. 보너스 공차 원래는 0.08이는데 보너스 최대 시에 줬고 나니까 이게 이만큼이 커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를 비교했을 때 값이 허용공차보다 계산된 위치도가 적기 때문에 이거는 합격이라고 판정을 해주면 되겠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칭도는 데이텀의 축직선 또는 중간면을 기준으로 규제 형체의 중간면이 대칭이어야 할 위치로부터 벗어난 크기다. 양측에 같은 분량으로 배치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데이텀이 요겁니다. 데이텀이 요거고요. 요 양쪽 면이 되겠죠. 고개 중심선 요거 하고 규제 형체인 요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면 요 두 면의 중심선하고 그거에 벗어난 양쪽 배분은 요만큼이면 반대로 또 오겠죠. 요만큼. 그거는 자세히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건 어떤 경우에 쓰냐면 요럽니다. 요 반대 형상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반대 형상을 또 지울까요? 지우개 좀 지우고 자, 자 반대 형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펜을 이렇게 놓고 요게 조립이 이렇게 안에 들어갔다가 반대로 요거를 요 부분을 밑으로 오도록 해서 다시 이렇게 해니까 이게 밑으로 와서 뒤집어서 하니까 안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간섭이 생기죠. 안 들어간다. 이런 걸 규제하는 게 대칭도입니다. 면으로 규제하죠. 원으로 규제하는 건 동식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거를 다시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거 지우고 자, 요 크게 좀 확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텀이 이렇게 빨간 선으로 표시했다 그러면 이 중심선은 이게 점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중심선, 이 데이텀의 중심선이 요거고 그 다음에 규제 형체를 파란 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또 규제 형체의 중심을 이렇게 파란 점선으로 1.3선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에 서로 중심의 차이를 우리가 위치가 틀어졌다 해서 편의량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거에 이제 요렇게 해서 반대로 뒤집어서 꼽았을 때는 이 구멍이 밑으로 왔죠. 이렇게 뒤집어서 꼽았을 때 중심이 데이텀을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 위로 올라갔겠죠. 요만큼 또 위로 올라갑니다. 그 위로 올라간 양, 이것이 대칭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편의량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편의량의 2배가 대칭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높이를 실질적으로 해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자, 1번 값은 여기라고 그러고 여기 전부 1번 값. 요거 높이를 2번 값. 요 높이를 3번 값으로 한다면은 3에서 2를 빼면은 4번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대칭도의 기준점인 이 3번의 높이를 대칭
그 데이텀의 중심선을 A라고 한다 그러면은 A, 예, 그 다음에 이 규제 형체인 데이텀을 B라고 하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이 A는 3을 둘로 나눠주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의 높이가 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의 높이는 규제 형체인 높이를 B라고 한다면 B는 1번 높이와 2번 높이를 더한 거, 요거를 둘로 나눠주면은 높이, 요 B의 높이가 나오겠죠. A와 B 차이가 편이량이 되겠습니다. 편이량, 여기 편이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2배로 한 게 대칭도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중심을 가지고 또 따졌을 때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이 한 게 중심의 편이라는 게 2배를 한 거고요. 지금은 이제 요거 한쪽 면의 높이, 요거와 1번 높이와 요거와 비교하는 겁니다. 1의 값하고 4의 값을 빼서 마이너스가 나와도 절대값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대칭도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값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읽어주는 거를 한번 실제 값을 대입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1번 값이 50, 2번 값이 100, 3번 값이 140이라고 가정했을 때 A의 높이, 요 A의 값은 데이텀의 중앙값이 되겠죠. 데이텀의 중앙값. 그래서 70, 140 나누기는 70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 값은 규제 형체인 홈의 중앙값이 됐습니다. 중심 높이 50 플러스 100 해서 둘로 나눠주면 7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의량은 5가 되겠죠. 5 곱하기 2는 대칭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 1번과 요 4번 요거와 요거에 비교해서 차이값이 바로 대칭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값이 50, 4번 값은 140-100 해서 10이 되겠습니다. 이 10과 앞에서 구한 10은 똑같죠.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후자 나중에 한 방법이 더 간편하겠죠. 그런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예제를 한번 해보죠. 높이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여 측정한 값이 1번이 30.002, 2번이 70.006, 3번 값이 100.014일 때 대칭도 값은 얼마인가? 여러분들은 저는 직접 계산하겠으나 시간공간 계산하겠습니다만은 일지정지시켜 놓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자, 여기서 첫 번째 방법은 여기서 요 값과 요 값을 비교하면 되겠죠. 그 방법. 두 번째는 센터 높이, 데이텀의 높이하고 그 다음에 규제 형체의 높이하고 비교를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이렇게 되겠죠. 3번하고 2번 요것이 되겠죠. 요것이 0.006 나왔습니다. 센터와 높이하는 게 0.0도 답은 같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지정한 다음에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 마스터, 우리가 하이트 마이크로메타라고 합니다. 이 하이트 마이크로메타하고 요 정반면에서 높이를 이 게이지 블록을 이용해서 맞출 겁니다. 이렇게 게이지 블록을 이용해서 맞출 겁니다. 그래서 게이지 블록에 하이트 게이지를 이렇게 내려서 내리겠습니다. 내릴 때는 가까이 가서 부딪힐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약간 쥐어 짜면은 미소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자, 가까이 가서 밑에 손을 받쳐놓고 쭉 내려가서 근처 가서는 이렇게 쥐어 짜면은 바늘이 움직이면은 바로 위에 문구을 잠굽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걸 돌리면은 살짝이만 잠궈줘요. 흔들거리지 않도록 살짝이 잠그고 이렇게 해서 0을 천천히 움직여서 0에 맞춥니다. 굳이 0에 일부러 딱 맞추지 않아도 돼요. 비교 차이 나는 것만큼만 하면 되니까. 자, 0에 딱 맞춰졌죠. 이 상태에서 빼서 저기 하이트 마스터 눈금에 딱 집어넣어 봅니다. 자, 조금 틀렸죠. 그래서 요거를 돌려서 백에다가 다시 맞춰 봅니다. 0에다가 딱 맞춥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눈금이 맞았습니까? 자, 맞았죠? 그랬는데 여기 디지털 눈금을 보세요. 지금 12mm로 했는데 11.99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프리셋을 누릅니다. 프리셋 눈금을 한 번 누르면은 장갑을 벗고 하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플러스 0, 1, 2 풀 카운트 되죠. 한 번 더 눌러줍니다. 그러면 12mm가 입력되어 있던 것이 프리셋 됐습니다. 세트됐습니다. 그런데 위에 눈금을 한번 보십시오. 요 위에 눈금을 보면은 위에 눈금이 지금 0하고 안 맞죠. 요거를 풀러서 가운데 이렇게 갖다 놓고 0을 가운데 갖다 놓고 요 위에 눈금이 0이 지금 이쪽에 가 있습니다. 이걸 1로 옮기겠습니다. 근데 옮기려면 또 이게 움직이니까 이게 상하 움직이죠. 움직이니까 요 위에 볼트를 풀어야 됩니다. 요 위에 볼트를 볼트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풀어서 자, 위로 올리고 0에 있는 부분이 어디 부분인가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내립니다. 이렇게 내리고 잠굽니다. 잠궈놓고 다시 한번 확인. 자, 다시 게이지 블록에 확인합니다. 이렇게 눈금을 확대해서 보니까 자, 두 눈금 반이죠. 여기서 빼서 이쪽에서 놓고 두 눈금 반 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지나갔죠? 후퇴했다가 두 눈금 반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위에 카운터 눈금을 보니까 자, 12가 안 됐죠. 그래서 12를 되기 위해서 여기에 프리세트를 누른다 이겁니다. 한 번 더 눌러주면은 이제 세팅이 된 겁니다. 요 위에 눈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0이 안 맞으면 많이 틀리면은 아까 같이 이걸 요 위에 나사를 풀러서 드럼을 빼서 다시 맞추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 같이 한두 눈금 틀리면은 자, 조금 해서 여기에서 요걸 풀러서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0을 딱 맞추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죠?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자, 이제 대칭도를 요 면에 대칭도 기준면이 이면과 바닥면입니다. 이면과 이면의 규제형체니까 요 높이를 재고 요 높이를 재고 요 높이를 재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아까 같이 요걸 지어 짜면은 미소 이동이 되고 바늘이 움직이면은 요걸 잠그고 요거를 살짝이만 잠궈 놓고 요거를 돌립니다. 반대로 내려야 되겠죠. 자, 내린 다음에 다시 이걸 올린 다음에 다시 싹 내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바늘이 0 주변에 가서 맞췄습니다.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맞췄죠? 똑같이
빼서 하이트 마스터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자, 요걸 했을 때 요거를 돌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바늘이 움직이면은 다시 후퇴했다가 다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C편에 다시 한번 집어넣고요. 눈금을 확대니까 0에 조금 지나갔죠. 자, 또 여기 다시 한번 하이트 마스터 게이지 블럭에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확대해 보니까 조금 지나게 서로 비슷하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눈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눈금이 게이지 블록 눈금이 70하고 80 사이에 들어가 있죠. 여기 그렇죠. 70하고 80 사이에 테스트 인디케이터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쭉 해서 디지털 눈금 읽어보니까 자 15.114인데 앞에 10단위는 읽지 말고 아까 읽은 70을 읽고 75.114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높이는 테스트 인디케이터를 방향을 윗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요거는 테스트 인디케이터가 위로 향하도록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위로 쭉 올린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 하면은 위를 잠그고 살짝에 잠근 다음에 요거는 싹 내려서 테스트 인디케이터 자, 이렇게 해서 자, 바늘이 움직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갔을 때 자, 좌측 눈금으로 한 눈금 반 이렇게 똑같이 하이트 마이크로미터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요게 들어가면 밑에 안 닿겠죠?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내리면은 되겠습니다. 좌측 눈금은 한 눈금 반 오도록 자, 더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한 눈금 반에 오도록 됐습니다. 자, 눈금을 또 읽어보면은 요게 90하고 100 사이에 테스트 인디케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94.983이 되겠습니다. 83. 네. 이런 식으로 재고 이 높이를 또 한번 재겠습니다. 윗면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살짝이 잠궈 놓고 눈금 굳이 0까지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0이 되면 됐고요. 차이 나면 차이 나는 것만큼만 맞추면 되겠습니다. 지금 0이 됐죠? 이렇게 해서 하이트 마이크로미터에 요거를 이쪽에 놓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가까이 가면은 천천히 돌려가지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 돌아가면은 자, 이제 여기서 확대해서 보면은 아까 같이 한 눈금 딱 오도록 맞췄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 이쪽에 자, 이렇게 되니까 확인해 보니까 자, 그 불빛이 비치죠. 제로 딱 맞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넣은 게 160하고 170 사이니까 170이네요. 그죠? 잠깐 수평에서 딱 보니까 수평에서 딱 보니까 170
그게 넘어가는가 안 넘어가는 거는 여기 예, 앞에 10단위는 보지 말라서 170.037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왜 이게 맞나? 예. 자, 요렇게 해서 치수를 측정해서 대칭도 값을 구하면 되겠고요. 자, 요 구멍의 위치도를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서 구멍의 위치도는 여기서 이 구멍의 최저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여서 배치어 짜면은 조금씩 내려갑니다. 바늘이 움직이면은 고정을 시키고 여기도 살짝이 잠근 다음에 자, 요 닿게 다음에 좌우로 움직여 봅니다. 좌우로 움직여서 최저점이 되도록 자, 여기서 다시 조금 올리고요. 0 가까이 올려놓고 자, 그 다음에 또 좌우로 움직여 봅니다. 요 부분이 최저점입니다. 눈금을 확대 한번 해보면요. 자, 1.5 마이너스 1.5 눈금이다. 그러면 여기를 빼서 그대로 하이트 마이크로메터에 마이너스 1.5 눈금이 되도록 돌립니다. 이렇게. 자,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1.5 눈금 되도록 또 자, 너무 많이 돌아갔죠. 1.5 마이너스 1.5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눈금 읽어주면은 요게 테스트에다가 지금 70하고 80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72.951 맞나요? 957이가 951이죠. 예,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요 위에 또 하루는 테스팅에다 바늘을 이렇게 위로 향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또 풀러서 이렇게 요번엔 최대점을 찾아야 되겠죠. 위에 잠그고 살짝이 잠근 다음에 미소 조정을 이렇게 합니다. 자, 바늘이 움직였죠. 여기서 0 근처에 가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 볼 겁니다. 좌우로 움직였을 때 이거는 이것도 최저점으로 간 점을 찾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최저점을 했더니 요점이 되겠습니다. 요점에 확대해 보니까 세 눈금 반이네요. 그러면 헤이트 마이크로메터에도 세 눈금 반이 되도록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위가 닿지 않도록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빨간색이 위에 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반대로 내려서 다음 블록이 닿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항상 이거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아까 플러스 세 눈금 반이었죠. 플러스 세 눈금 반이 되도록 또 맞춥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러스 세 눈금 반이 되도록 했습니다. 조금 지나갔죠? 다시 백 했다가 다시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하이트 마이크 눈금을 읽어보니까 90하고 100 사이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97.050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 높이를 요 밑에 높이 재고 위에 높이를 쟀습니다. 요 두 값을 더해서 둘로 나눠주면 중심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A 데이텀에 대한 중심 높이, 그 다음에 눕혀서 B 데이텀에 대한 중심 높이를 같은 요령으로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테드 값에서 편차의 제곱을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그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앞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위치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측정한 데이터를 치수를 이제 기재를 도면에다가 기재를 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한 위치를 이렇게 선을 긋고 여기다 기재를 하면 좋겠죠. 이렇게. 예. 그리고 우선 측정하는 항목이 뭐냐면은 계산하는 항목이 지름이 있습니다. 지름. 아, 위치도의 지름, 원의 지름, 요거죠. 지금 한 게, 그러면은 지금 97.050에서, 72.951을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목이 X값, Y값이 있습니다. 이제, X값은, 동영상에 안 나왔지만, 제가 젠 값이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파이 기재를 하고요. x가 여기 테드 값이 60이죠. 60에 z는 60.082가 나왔습니다. 요 값은 여기 값하고 여기 값하고 둘로 더해서 나눠주면 되겠죠.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런 방법을 여기 y값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y값 여기 97.050 원 위에 큰 값에서 작은 값에서 더해줘서 둘로 나눠준다. 더해줘서 이렇게 나온 게 85.001이 나왔습니다. 예, 85.001 기재를 해주고요. 여기 좀 지우도록 할까요? 이게 복잡하니까 중복돼갖고 헷갈리니까 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펜을 다시 또 색깔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도 계산 값이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여기에서 설명하도록 하죠. 지금 위치도 계산은 2 곱하기 루트 하고 아까 측정한 값 60 마이너스 082 60.082 마이너스 62 제곱 85에 001 마이너스 85의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서 곱하기 요거 한 값이 0.164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계산을 기재를 하고요. 계산값 기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도 허용값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되냐 여기 위치도 허용값은 전에 여기 했죠. 기하공차는 이렇게 기본공차가 얼마입니까? 여기 있는 기본공차가 0입니다. 이거는 기본공차가 0 플러스 실제 제작된 치수 위에서 24.09가 있죠. 이걸 여기다가 대입한다 이겁니다. 대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실제 치수 무게가 제일 많이 나갈 때 치수 24. 플러스 마이너스 0.2입니다. 이게 구멍이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려면 치수는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24에서 마이너스 0.2를 한 23.82가 되겠죠. 23.8, 8이 됩니다. 여기가 되죠. 요 계산하니까 0.299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기재를 합니다. 여기서 0.164보다 허용값이 더 크고 계산값이 적으니까 이거는 합격이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대칭도를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칭도도 측정한 값을 기재를 해보죠. 1번 값, 2번 값, 3번 값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여기서 대칭도의 홈폭을 먼저 재야 됩니다. 홈폭. 홈이라는 게 4번 값이죠. 4번 홈폭은 94.983 마이너스 74.114 하니까 19.869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심 높이. 여기서 중심 높이는 플러스를 해주죠. 그죠? 위치 플러스해서 둘로 나눠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85.04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재를 해놓고요. 이것도 칸에다가 기재를 하고 대칭도 값입니다. 계산 값을 우선 하면은 대칭도는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되죠. 첫 번째 방법은 170에서 94.983 빼는 건 요 값입니다. 여기 높여서 요 값. 또 요 값 1번 값하고 비교를 한 거죠. 여기 1번 값이죠. 1번 값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0.06이 나왔다. 이게 간단하죠. 또 한 방법은 중심선을 해서 이 170의 중심선, 여기 중심선 높이하고 피규제 형체인 요 홈의 중심 높이를 구해서 요 편차의 진거의 2배, 요것이 대칭도가 된다. 그죠? 값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랬고요. 또 기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허용값. 허용값은 데이텀에도 MMC가 있다. 요거를 좀 주의하시면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 공차가 0.1 요거 있죠. 0.1 테두리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너스 공차가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 제작된 치수 19.986 홈에 제작된 치수 마이너스 이게 20에 플러스 마이너스 0.2입니다. 20에 위에 있죠. 20에 플러스 마이너스 0.2인데 홈이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려면 최대 실제 조건 치수가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19.8이 됩니다. 0.2니까 그렇죠. 19.8인데 98로 되어 있는데 100분의 1로 되어 있네. 이거 계산이 그렇죠. 19.8 요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19.8이 되야 되는데 0.02로 계산했네요. 19.8. 자, 그럼 이 값이 굉장히 커지겠네. 그 다음에 이걸 170.983 그래서 이렇게 170.037에서 170.2 요거는 실제 측정된 값 마이너스 요건 어떻게 됐습니까? 요게 170에 플러스 마이너스 0.2 아닙니까? 그죠? 0.2면은 외측이니까 굉장히 커야 되겠죠. 외측이니까 큰 값이 나와야 된다. 상한값.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게 절대값을 해주고, 요건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요거는 이제 계산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 앞에 거, 홈이 실제값 측정에 19.869 마이너스 19.8 아닙니까? 요거는 0.69 해서 계산 한번 해보도록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틀렸네요. 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나오냐면은 0.332 0.332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허용값도 계산이 잘못되는데 332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0.332 그래도 이게 값이 크니까 합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칭도와 위치도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